영국의 한 대학병원. 병실 안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엄마, 내 다리가 이상해. 움직이지 않아.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옆에 있던 아버지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의 런던 첼시에 살고 있는 에밀리아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부지런함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문학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부모님은 항상 출장과 회사 일로 바쁘셨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준 최고의 친구는 책이었고 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옷보다 종이와 펜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이런 문학도 좋아했고 당연히 J.K. 롤링의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소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면서 언젠가는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을 키웠고 졸업 후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보조작가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칼럼도 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던 중 뜻밖의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이상할 만큼 기분이 좋고 날씨가 화창하더라고요. 항상 부모님이 차로 같이 다녔는데 그날따라 너무 바쁘신 거예요. 부모님은 출판사 미팅을 나중에 약속을 다시 잡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는데 하지만 전 약속을 깨기는 싫어 혼자 운전해서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짧은 거리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서 전 혼자 가겠다고 했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화창하던 날씨는 조금씩 어두워지더라고요. 먹구름이 생기면서 조금씩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는 조금씩 많이 내리더라고요. 조금씩 점점 미끄러웠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더니 제가 운전하던 차 쪽으로 갑자기 오더라고요. 사고는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 차와 사고는 피했지만 전 도로 밖으로 충돌하며 전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999까지 와서 밖에는 분주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차 밖으로 나왔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도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깨어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와 아빠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냐고 계속 물었고 욱신거리는 것만 빼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것이 하반신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했습니다. 갑자기 엄마와 아빠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래도 괜찮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느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환자분의 흉추 척수신경이 손상이 너무 심해서 재활은 해봐야겠지만 하반신 마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하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재활하면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제를 맞고 진정이 되었을 때 저랑 오랫동안 사귀었던 제 남자친구 토마스가 오더라고요. 남자친구 토마스는 정말 걱정하는 눈으로 진심 걱정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보자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토마스는 괜찮다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토마스는 다른 아픈 곳은 없냐며 물어봐서 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척추신경이 손상돼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듣더니 나아질 수는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노력은 해야겠지만 장담은 못한다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어디냐고 하면서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전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3개월인가 지나고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의 재활 운동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큰 희망을 품고 계셔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전 엄마 아빠에게 퇴원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휠체어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3개월 동안 매일 와서 제 운동을 도와주었던 토마스는 제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행동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매일 오던 사람이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끔 와서 안부를 보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서운을 느낄 때 토마스는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토마스는 대학교에서 만나서 5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었고 부모님도 토마스를 인정해 결혼까지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별 통보라니 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전 계속 물었고 남자친구는 그냥 헤어지자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추궁을 하니 남자친구는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야, 너를 사랑하지만 평생을 널 돌봐줄 용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반신 마비가 이유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그 이유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전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5년 동안 한결같았고 결혼을 약속하며 평생을 같이 하자고 하던 남자는 이제는 없더라고요. 에밀리야, 잘 살아야 해 하면서 바로 뒤를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토마스에게도 그렇게 차가운 눈빛이 있었는지 그리고 냉정함이 보이더라고요.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저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믿지 말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가 떠나고 한동안 실에 빠져 살았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지 정말 하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이상한 동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동양인으로 보이고 화려하게 옷을 남자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데 잘 알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멜로디가 슬픈 것 같으면서도 노래가 좋았습니다. 한쪽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시 보기로 한 번, 두 번을 계속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무엇인지 번역해보고 찾아봤는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의 희망가라는 노래였습니다. 희망가 영어로 호프업인데 희망이라는 단어의 노래더라고요. 이 음악이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희망이라는 뜻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노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 노래가 미국의 찬송가가 원곡이라는 사실도 알았지만 제가 처음 들었던 한국어 버전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음 저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을 알게 되었고 희망가라는 노래는 집에서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다시 작가의 꿈을 꾸게 한 음악이었고 제 인생을 바꾸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전 글을 쓰기 위해 다시 펜을 잡았고 엄마 아빠에게 말해 런던 첼시에서 남서쪽에 있는 포크릿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포크릿은 다프네 듀 모리에의 소설의 배경으로 유명하면서 문학축제가 열리는 시골이라 엄마와 아빠는 반대하셨지만 전 한적한 곳에서 바닷가도 앞에 있어 글쓰기에는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포크릿의 한 집을 임대를 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힘들었지만 정부 지원센터의 지원 요청과 아빠의 지원으로 부족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이동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바닷가 한쪽에 이쁜 카페가 있더라고요. 전 그곳을 갔는데 큰 창으로 바닷가가 보이면서 커피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했고 거의 매일 이곳을 들려 브런치와 커피를 마셨는데 항상 보이는 동양인이 있더라고요. 카페의 직원이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문화로 유명한 곳이니까 이곳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전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전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희망가가 생각이 났죠. 그래서 희망가를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음악을 알고 있고 그 음악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과 애환을 담고 있으며 힘든 세상에서의 희망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며 희망을 찾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함께 알고 있는 사실에 동질감이 생겼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궁금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에 우리는 친하게 되었고 남자의 이름은 민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우는 항상 카페에 갈 때마다 휠체어를 도와주었고 언제부터인가 카페에 턱이 있었는데 휠체어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앞에 나무를 비스듯 하게 놓았더라고요. 민우는 항상 친절한 미소와 제가 도움을 청할 때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제 다리에 대해 물어볼 만도 한데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한 명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전 카페에 매일 가서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국에 어떻게 왔으며 런던이 아닌 이 시골 마을에 오게 되었냐고 물었는데 민우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곳에서 포크림 문화축제도 보고 싶었고 한적한 곳을 찾다 보니 이곳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전 민우에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민우도 조심스럽게 다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고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더 큰 사고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며 위로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전 민우에게 더 큰 호감이 생겼고 민우도 제가 싫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민우는 저에게는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점점 흐르고 민우는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좋아했고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우에게 사귀어 보는 것이 어떻게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5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던 전 남자친구도 다리 때문에 헤어졌는데 다른 나라에 2달 후에 돌아가야 하는 민우에게 말하면 거절을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전 한국에서 부유하지 않게 살고 있으며 에밀리아의 부모님이 저를 허락하실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모님은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은 같이 열심히 벌면 되니까 민우 씨의 마음을 대답해 달라고 다시 물었죠.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좋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귀기로 했고 저는 엄마 아빠에게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오셔서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이 되고 엄마와 아빠는 제가 사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부모님께 민우 씨를 인사시켜 드렸는데 아버지가 많이 놀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인이라고는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민우 씨 앞에서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우 씨에게 미안하지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민우 씨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민우 씨는 저에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며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부모님에게 왜 그렇게 사람을 대했냐고 물었고 아빠는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로 동양인은 안 된다고. 동양의 나라는 모든 국가가 후진국으로 되어 있으며 동양인은 돈 때문에 너를 만나는 거라는 비참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 말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한번 희망가를 들었습니다. 희망가를 들으면서 민우가 카페에서 나를 모르지만
친절한 인성과 다정다감한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민우랑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민우와 통화를 했고, 민우는 저에게 아버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니 큰 상심하지 말라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본심을 아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엄마는 본가로 가셨는데 아빠는 안 가고 당장 짐을 싸서 첼시로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더욱 완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 또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는데 아빠는 그렇게 말한다면 생활비나 모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사람을 보낼 것이니 일주일 안에 정리하고 본가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전 민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민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 민우를 사랑하기에 결심했습니다. 민우랑 함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민우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방법이 없었죠. 본가로 돌아간다면 민우랑 헤어지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민우에게 그럼 내가 본가로 들어가는 것에 찬성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민우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럼 자기랑 결혼해 달라며 평생을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한국행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는 죄송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저는 괜찮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고 전 한국이 후진국에 잘 못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현대적인 공항과 차로 이동을 할 때의 도심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갔는데 그 집에는 민우의 어머님이 계셨고 말을 안 해서 몰랐지만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민우의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에 대해 민우에게 물어보시고 며느리가 생겨 좋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어머니는 민우가 사랑한다면 장애는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한국에서 책 번역 일을 하며 틈틈이 제 개인 책을 쓰고 민우와는 혼인신고를 했고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한국에서 민우와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물었고 얼마 후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민우와 함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저를 보며 눈물을 보이셨고 민우에게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우리 딸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아빠는 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살 집이며 직장이며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민우는 아빠의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민우의 어머니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민우에게 한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고 민우는 저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하더라고요. 전 아빠에게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고 했고 아버지는 한국에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민우는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큰 돈이 필요 없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고 시간이 흘러 저도 출판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며 아빠는 아직도 영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지만 전 이제 한동안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요즘에는 시간이 나실 때면 한국에 오시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민우의 도움으로 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같은 아들을 낳고 싶었으나 딸을 출산했고 저희 아빠는 손녀 보기가 어렵다며 한국으로 아예 와야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에밀리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지금은 영국의 아버님이 한국으로 오셨는지 영국으로 에밀리아님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을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